지금 전 세계 지도상에서 가장 위험하고 가장 일촉즉발인 곳이 어디일까요? 우크라이나, 가자지구? 아닙니다. 바로 미국의 코앞, 남미의 화약고, 베네수엘라입니다. 2024년 10월 28일,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직후 이 나라는 그야말로 내전 직전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개표 결과가 조작되었다는 명백한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야권 후보가 67%를 득표했는데 30%를 받은 마두로가 이겼다고 우기는 겁니다.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이번 사태는 과거와 차원이 다릅니다. 국제사회에서는 민간 군사기업의 개입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까지 이 싸움에 뛰어들며 판을 키우고 있습니다. 과연 베네수엘라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왜 미국은 이 문제에 즉각 개입하려 할까요? 오늘 그 충격적인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드립니다. 먼저 이번 사태의 발단이 된 7월 28일 대선 상황부터 정확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단순한 부정 의혹 수준이 아니라 대놓고 결과를 뒤집은 선거 쿠데타에 가깝습니다. 선거 당일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야권 단일 후보인 에드문도 곤살레스가 65%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마두로를 압도했습니다. 여론조사 기관들도 모두 곤살레스의 압승을 예측했습니다. 마두로는 30%대에 그칠 것으로 보였죠. 하지만 베네수엘라 선거관리위원회, 줄여서 CNE는 개표가 80% 진행됐다면서 마두로가 51.2%를 득표해 승리했다고 기습 발표해버립니다. 완전히 뒤집힌 겁니다. 더 황당한 건 상세 득표 데이터를 공개하라는 요구에 대해 시스템 해킹을 핑계로 거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해킹당했다는 변명은 독재자들이 자주 쓰는 수법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통하지 않았습니다. 야권은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전국 투표소에서 24,000개 이상의 개표 결과지를 확보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이걸 악타라고 부릅니다. 야권은 이 개표 결과지를 자체 웹사이트에 전부 공개해버렸습니다. 누구나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도록 말이죠. 이 데이터는 야권 후보의 압도적 승리를 보여줍니다. 수학적으로 마두로가 뒤집을 수 없는 수치였죠. 미국 국무부와 앤서니 블링컨 장관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야권의 승리를 공식 인정한 것도 바로 이 증거들 때문입니다. 보통 미국은 선거 결과에 신중하게 반응하는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으니까요. 궁지에 몰린 마두로의 반응은 전형적인 독재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갑자기 외부의 적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 타깃이 황당하게도 일론 머스크였습니다. 마두로는 머스크를 철천지원수라고 부르며 결투를 신청했습니다. 독재자가 억만장자에게 결투 신청이라니 만화 같은 일이 현실에서 벌어진 겁니다. 심지어 마두로는 베네수엘라 내에서 X, 즉 트위터 접속을 10일간 차단하는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머스크가 X의 소유주니까 보복한 거죠. 이는 외부에 강력한 적을 만들어 내부 불만을 억누르려는 고전적인 독재자 전술입니다. 현재 베네수엘라 거리는 시위대로 뒤덮였습니다. 사람들이 쏟아져 나와 정권 퇴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두로 정권은 툰툰 작전이라는 이름으로 반체제 인사들을 무자비하게 잡아들이고 있습니다. 툰툰은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뜻합니다. 한밤중에 비밀 경찰이 문을 부수고 들어와 사람을 끌고 가는 공포 정치를 상징하는 겁니다. 영화에서나 보던 장면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수천 명이 체포되었고 알려진 바에 따르면 사망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굶주림과 탄압에 지쳐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상태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의 석유 보유국인데도 국민들은 하루 1달러로 생활합니다. 쓰레기통을 뒤져서 먹을 것을 찾는 사람들이 흔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베네수엘라가 내전이라는 벼랑 끝에 서 있는 이유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극단으로 치닫자 국제사회에서는 아주 흥미롭고도 위험한 시나리오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바로 민간 군사기업의 개입 가능성입니다. 이 논의의 중심에는 악명 높은 용병회사 블랙워터의 창설자 에릭 프린스가 있습니다. 블랙워터를 아시나요? 이라크 전쟁 때 미군을 대신해 전투를 벌인 용병회사입니다.
민간인 학살 사건으로 악명을 떨친 곳이죠. 에릭 프린스는 최근 SNS를 통해 베네수엘라의 자유를 되찾기 위해 현상금을 걸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는 현상금을 1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00억 원 정도로 올리면 마두로 측근들이 그를 배신하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마두로 목에 1,300억 원이 걸려 있다. 너희는 언제까지 충성할 것인가? 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닙니다.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정규군을 투입하는 것이 엄청난 정치적 부담입니다. 자칫하면 제국주의 침략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남미 전체를 적으로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간 군사 기업을 활용한 간접 개입은 다릅니다. 정부의 공식적인 개입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역사적으로 미국은 이런 방식을 자주 써왔습니다. 1989년 파나마 침공을 기억하시나요? 미국은 마약 밀매 혐의를 받던 노리에가를 체포하기 위해 27,000명의 병력을 투입했습니다. 단 며칠 만에 정권을 무너뜨렸죠? 하지만 2024년의 상황은 다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우크라이나와 중동 문제로 이미 머리가 복잡합니다. 또 다른 전쟁을 벌일 여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군사 개입보다는 경제 제재 강화와 함께 민간 군사 기업을 통한 압박 전술을 묵인하거나 간접 지원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에릭 프린스의 주장은 마두로 정권의 핵심 지지 기반인 군부를 흔들기 위한 고도의 심리전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베네수엘라 군부 내에서도 하급 장교들과 병사들의 불만은 극에 달해 있습니다. 그들도 경제 파탄의 피해자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외부에서 자금과 무기가 지원되고 내부에서 군부의 이탈이 시작된다면 마두로 정권은 순식간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용병 투입이 실패하거나 민간인 학살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베네수엘라는 리비아나 시리아처럼 걷잡을 수 없는 혼란 속으로 빠져들 위험도 있습니다. 리비아를 보세요. 카다피가 제거된 후 10년이 넘도록 내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사드 정권이 흔들리자 IS가 등장했고 수십만 명이 죽었습니다. 베네수엘라도 같은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단순히 미국 대 마두로의 싸움으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는 훨씬 더 거대하고 복잡한 지정학적 역학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마두로가 저렇게 뻔뻔하게 버틸 수 있는 뒷배에는 러시아, 중국, 그리고 이란이라는 거대한 반미 연대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전 세계 매장량 1위의 원유 보유국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많은 석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 입장에서 베네수엘라는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남미의 전략적 교두보이자 막대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보물창고입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과거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TU-6 전략 폭격기를 베네수엘라에 전개하며 미국을 위협한 전력이 있습니다. 또한 알려진 바에 따르면 러시아의 바그너 그룹 용병들이 마두로의 경호를 맡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 베네수엘라에 막대한 차관을 제공하고 석유로 상환받는 경제적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중국은 베네수엘라에 수백억 달러를 빌려줬습니다. 마두로 정권이 무너지면 그 돈을 못 받을 수도 있으니 중국은 마두로 정권의 붕괴를 원치 않습니다. 이란 또한 베네수엘라와 군사적, 경제적 밀월 관계를 유지하며 미국의 제재망을 뚫는 통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제재로 석유를 팔기 힘든데 베네수엘라를 통해 우회 수출을 합니다. 이처럼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베네수엘라 사태는 자칫하면 대리전 양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처럼 말이죠.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러시아의 대리전이 되었습니다. 베네수엘라도 똑같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쿠바입니다. 쿠바는 베네수엘라로부터 헐값의 석유를 공급받아 근근히 버텨온 나라입니다. 최근 베네수엘라의 정유시설이 노후화되고 생산량이 급감하면서 쿠바에 대한 석유 공급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자 쿠바 전체가 대규모 정전 사태를 겪는 등 국가 기능이 마비되고 있습니다. 전기가 하루에 몇 시간씩 끊깁니다. 만약 베네수엘라 정권이 교체되어 친미 성향의 야권이 집권한다면 쿠바에 대한 석유 지원은 즉각 중단될 것입니다. 이는
쿠바 공산 정권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치명타입니다. 따라서 쿠바 정보기관과 군사 고문단은 마두로 정권 유지를 위해 필사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결국 베네수엘라 사태는 베네수엘라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닙니다. 남미 전체의 좌우 이념 대립, 미국과 중러의 패권 경쟁, 그리고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의 위기까지 모든 것이 압축된 현대판 그레이트 게임의 현장인 것입니다. 마두로는 지금 이 복잡한 역학관계를 이용해 줄타기를 하며 생존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굶주림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데 독재자는 강대국의 힘을 빌려 권력을 유지하는 이 비극적인 현실, 이것이 바로 자원의 저주에 걸린 베네수엘라의 슬픈 자화상입니다. 지금까지 베네수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충격적인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명백한 선거 조작의 증거들, 블랙워터와 같은 민간 군사 기업의 개입설, 그리고 그 뒤에 도사리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의 그림자까지. 베네수엘라는 지금 단순한 정치 혼란을 넘어 국제전으로 비화될 수 있는 일촉즉발의 화약고 위에 앉아 있습니다. 만약 이대로 마두로가 권력을 유지한다면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고통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무력 충돌이 현실화된다면 우리는 또 하나의 비극적인 전쟁을 목격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반복되는 역사 속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언제나 죄 없는 평범한 국민들이었습니다. 과연 베네수엘라의 봄은 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영원한 겨울 속에 갇히게 될까요? 이 사태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계속해서 예의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